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놓고 광주시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장현 시장 취임 100일 이전에는 매듭이 지어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밀려 힘을 잃어가던 이른바 동네 빵집들이 다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광주에서만 20곳 이상이 생겨났습니다. 한비던전의 폐기물 관리가 허술하고 보안에도 구멍이 뚫려 있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한비던전 민간감시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원전 측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남도 음식문화 큰 잔치를 비롯해 곳곳에서 가을을 즐기기 위한 다양한 축제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을 지을 건지 말 건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취임 100일 이전에 민선 5기에 각종 현안을 매듭 짓고 가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지하철 2호선 문제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경론이 오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효욱 기자입니다. 건설을 둘러싸고 기존의 수요 예측치가 건설에 찬성하는 쪽으로 부풀려져 있다며 수정된 재검토 자료를 갖고 논의를 시작한 지하철 2호선 TFA. 13페이지 분량의 재검토 자료를 보는 시각은 앞선 세 차례 회의처럼 지하철 건설에 대한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엇갈렸고 급기야 위원들 간의 전문성이 있냐 없냐를 두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왜 앞에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거가 이제 누가 몰라요. 아니 지하철에서 무엇을 안 해. 말에 도착해 있어. 아는 게 뭐 있어. 2시간의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은 지하철 건설 백지화와 공사비 절감을 위한 지하철 지상 구간의 확대, 저심도 방식의 원안 추진 세 가지에 대해 시민 의견을 묻자는 겁니다. 하지만 의견 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할지를 정하지 못한 채 TF회의가 사실상 완전히 종료되면서 윤장현 시장의 의도와는 달리 지하철 2호선 문제는 민선 6기 취임 100일 안에 마무리 짓긴 어렵게 됐습니다. 100일 이후에라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련한 어떤 그 정책 방향이 발표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4차례의 TF팀 회의에 이어 또다시 시민 여론을 듣기로 하면서 지난 3개월 동안 논란이 됐던 지하철 2호선 문제는 앞으로도 지리한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던 동네 빵집,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정성과 열정으로 극복하며 소비자들의 사랑을 되찾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갓 구워낸 빵의 고소하면서도 향긋한 냄새. 일일이 손으로 칠해서 반죽을 빚고 이스트가 아닌 천연 효모로 발효를 시켜 만들어낸 빵들입니다. 빵 종류만 150여 가지. 프랜차이즈가 아닌데도 이렇게 다양한 빵을 낼 수 있는 것은 형제가 함께 빵을 굽기에 가능합니다. 제빵사 아버지로부터 빵 굽는 기술과 철학을 배운 형제는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빵집을 키워내고 싶습니다. 1982가 들어간 이유가 저희 아버지가 처음 시작했던 그 연도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인지 이제 긴가민가 하는 고객들이 많거든요. 그때 좀 뿌듯하더라고요. 대로변이 아닌 신도심 이면도로에 자리한 작은 이 빵집. 여느 빵집과 다르게 오후 3시 느지막하게 식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부피가 큰 식빵은 아침 일찍 구워내는 게 작업 일정상 편하지만 당일 저녁에는 거의 빵을 먹지 않는 소비자들의 생활 패턴까지 세심하게 고려해 빵을 굽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게 해드려요. 그래서 집에 가시는 길에 아빠들이 식빵을 사갖고 가서 그 다음 아침에 먹고 나갈 수 있게 최대한 빵을 좀 늦게 천천히. 환자들을 위한 100% 통밀빵 등 맞춤형 빵들도 동네 빵집의 이른바 오너 셰프가 아니면 구워낼 수 없습니다. 이처럼 광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른바 동네 빵집은 모두 259곳으로 지난 연말 이후 8달 동안에만 20곳이 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줄곧 감소세를 보여오다 2년 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다시 증가세로 반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의 정성과 손맛이 숨어있고 이웃 간 관계가 맺어지는 동네 빵집. 각종 프랜차이즈들이 난립하는 현실 속에서 동네 빵집의 가치가 다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오늘 낮 11시쯤 광주 롯데백화점에서 정전이 발생해 손님과 직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전이 되자 백화점 실내 조명이 꺼졌고 영화 상영이 중단됐으며 엘리베이터가 멈춰 사람들이 갇혔다 구조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백화점 측은 직원들을 동원해 5분 만에 복구를 끝냈다며 아침 시간이었던 만큼 사람이 없어 고객들의 큰 불편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가을 느낌은 한층 더 완연해졌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배경으로 다양한 야외 축제들도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다는데요. 자세한 소식 강예슬 기상캐스터입니다. 따사로운 가을볕이 드는 잔디광장의 야외 무대. 축제 개막에 앞서 우도 농악회가 관광객들의 흥을 한껏 달굽니다. 재밌게 놀고 친구분들 같이 왔어요. 우리 먹고 좀 늘리자 그리고 왔어요.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에 어린아이들도 단체로 소풍을 나왔습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아 야외 활동하기에 딱 좋은 계절. 때 맞춰 가을 나들이객들의 발걸음을 유혹하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담양 남도음식 문화 큰잔치와 보성 녹차 대축제가 시작됐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황금들 메뚜기 축제, 백수해안도로 노을축제, 천관산 억새제 등이 차례로 열립니다. 일교차가 크다는 점만 염두에 두고 옷차림하시면 선선한 바람과 따스한 가을 햇살의 조화 속에서 축제를 즐기시기에 좋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아침 저녁으로는 꽤 서늘하겠는데요. 반면 한낮에는 가을볕이 내려쬐면서 조금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 광주 MBC가 창사 50주년을 맞아 선정한 광주 전남 희망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51명의 희망인물들은 앞으로 광주와 전남의 희망을 전파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말까지 100일 동안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다양한 분야의 희망지기를 추천해 주셨고 중증 장애를 딛고 장애인을 돕는 김대근 씨부터 5월에 상처를 치유하는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 강용주 씨까지 지역민들의 추천으로 선정된 광주 전남 희망인물 51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신의 삶과 이름 앞에 붙게 된 희망이라는 단어가 한편으로는 무겁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한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나. 앞으로는 소록도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더라도 이런 희망 인물이 선정이 안 되기를 한편으로는 좀 바람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지역에 다시 한번 희망을 이야기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암투병을 하면서도 천원백반으로 지역민에게 희망을 전해온 김선자 씨는 미래 세대로 이어질 나눔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목숨이 제 붙어있는 한은 천원백반을 할 거고 또 나중에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없을 때 우리 막내딸이 아마 엄마 뒤를 이어서 해줄 거예요. 희망지기들은 앞으로 광주와 전남에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 앞장서게 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한비던전의 폐기물 관리가 허술하고 보안에도 구멍이 뚫렸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한비던전 민간감시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제도 개선을 수립할 것으로 원전에 촉구했습니다. 감시위원회는 한수원이 기체 방사능 무단 배출과 불꽃 감지기 불량 설치, 압력 용기 용접부 검사 오류, 열처리 기록 누락 등을 위원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원전 문제 내부 비리 고발과 제보를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5.18이 북한군 소행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사모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살 오모 씨 등 전사모 회원 10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올린 글은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 전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 같은 글이 피해자로 주장하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칭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유를 밝혔습니다. 오 씨 등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인터넷 카페에 5.18은 좌익과 북한 특수부대원들의 지시로 이뤄진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5월단체와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화물차 불법 증차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관련자 3명을 추가 구속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그저께 화물차 불법 증차와 관련해 문서를 위조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브로커 김 씨와 업자 등 3명을 추가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9일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업자 2명을 구속했었습니다. 한편 업자들로부터 뇌물수수 의혹을 받아오던 광주지방경찰청 경찰 간부가 지난달 14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검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기자의 시선으로 문제점을 고발하는 카메라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법 광고 차량이 도심 한복판에 장시간 흉물로 방치돼 있는 현장을 고발합니다. 김영범 카메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처럼 또 안 말하는 그런 이미지도 안 좋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지자체 단체에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흉물스럽고 보기도 안 좋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숭덕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숭덕고의 신청에 따른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가 교육부의 동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숭덕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고 다른 일반고와 같은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교육부 지침과는 달리 3학년 1학기 때부터 현장 실습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13곳이 1학기에 3학년 학생 400명을 현장 실습에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남에서는 53곳 가운데 46곳이 1,200여 명을 1학기에 기업체에 파견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1학기 파견을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교육청의 승인을 받으면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